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름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상명학 활동 시작하셨을 때,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남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현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이름 불러주면서, 이름님,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빨아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누가 빨아줘서 우리가 잘 살면 누가 안 빨아주겠어.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더 나아져야 인생이 바뀌는 거라서 현실적이만 얘기해 드리면 상묘학 수강 이후 3달 뒤 생존 확률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30%가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상묘학 배우면서 대충 이렇게 되면 나아지겠지, 호락호락 가지 않습니다. 상묘학 16년 역사 동안 쌓여온 빅데이터입니다. 상묘학 수강한 신입 학인 중에 3개월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생존율이 30%가 안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70%가 탈락한다. 그러면 왜 탈락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간단합니다. 살아남기는 남아야 여기에 애초에 왔던 목표를 뭐 이루던 말던 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뭐 2, 3개월도 못 버티고 탈락해갖고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 왜 반면교사를 삼아서 왜 상묘하게 활동하신 분들의 대부분 70% 가까이가 3개월 동안 못 버티고 탈락을 하느냐. 첫 번째 목적은 환자, 의대생, 이런 착각의 차이 때문에. 무슨 얘기? 예를 들어 제가 이거 병으로 치료해볼까? 내가 허리가 아파서 어딜 갔어. 그럼 여러분들 거기가 병원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아파요, 여기 고쳐주세요, 저기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 대부분 상묘하게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문제, 하나는 플러스 목표. 마이너스 문제는 뭐냐? 자기의 대인관계 부족분. 플러스 목표는 더 대인관계를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플러스는 너무 멀잖아요.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 떨어진 대인관계라든가 자기개발 관련한 그런 부분들의 자기 문제나 부족을 해결을 해야 뭐 플러스적 목표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아픈 환자가 병원에 와서 허리 고쳐달라는 것처럼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고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돼요. 물론 관련해서도 정보를 드립니다. 정보를 드리고 충분한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위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죠? 특정한 노하우나 방법을 몰라서 대인관계를 못하거나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고 넓고 건강한 폭넓은 개념의 인간관계 자체의 실력, 그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온다고 해서 허리가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고 침 몇 대 넣고 체해 충격 받으면서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의 허리면 누가 병원에 가죠? 아니 병원 가서 대충 물리치료 한두 번 받으면 허리가 나을 정도의 그 정도 아픈 거면 누가 병원 가냐고 집에 파스 붙이고 있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 관련한 냉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인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점에서 책도 사보고 이런 상묘학 채널에 관심을 가져서 영상도 좀 보고 이렇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대인관계 문제가 가벼운 근육통 수준이 아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 수준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만만치 않다 이 뜻입니다. 만만치 않다. 근데 만만치 않은 걸 내가 노래로 치자면
내가 약간 음치 쪽에 가까운데 발라드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가성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진성 가성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 요런 테크닉 하나 알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즘 아예 있잖아요. 그냥 보컬 트레이닝 학원,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분야가 아예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당신을 위한 1대1 보컬 레슨을 통해서 당신의 발성적 문제도 진단을 하고 뭐 이런저런 교정법도 일부 알려주겠지만 보컬 트레이닝 학원에 가서 보컬 트레이닝 하면 뭘 해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해결 솔루션의 것으로만 보컬 트레이닝 합니까? 여러분 헬스클럽 가면 운동을 그렇게 시켜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아무도 안 하는 당신만을 위한 운동. 그런 거 시킵니까? 아니죠. 가슴 운동, 벤치프레스. 등 운동, 랩풀다운. 다리 운동, 바벨 스쿼트. 그거 남들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가슴을 키우는데 벤치프레스 이상만한 운동이 있나요? 등을 키우는데 랩풀다운. 다리를 키우는데 바벨 스쿼트만한 운동이 있나요? 그건 그냥 제 몸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헬스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제 몸이 여기가 안 좋거든요. 제가 여기 팔이 얇거든요. 제가 어깨가 좁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는 말만 평생 반복하면서 물어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그냥 헬스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노래 자체, 보컬이나 발성 관련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지식이 많고 거기서 해야 되는 가볍게는 뭐 립트릴, 이런 립트릴, 뭐 턱트릴, 텅트릴, 혀트릴부터 시작해서 이런 가벼운 기초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뭐 피치 잡고 기타 등등 파사지오 돌리고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도 내가 어떤 충분한 기초와 전반적인 실력이 닦였을 때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대인관계는 뭐가 다르죠? 고백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알면 실력이 늡니까? 카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에서 상사가 쪼이는 건 그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런 거를 알면 대인관계가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결국은 환자로서 병원에 찾아가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비록 환자더라도 전반적인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의대에 입학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결국 이 마인드를 가지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나와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냐 못 가지냐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소리를 평생 하는 겁니다. 뭐 연애를 뭘 배워? 사회생활을 뭘 배워?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라면 너는 왜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맨날 보니? 근데 네가 보는 영상이 학문이니? 제대로 된 공부니? 그게 트레이닝이니? 연애 유튜버 보면서 과자 먹으면서 낄낄거리는 거 보고 낯설 보면 낯설 리뷰하는 거 누가 낯설 리뷰하는 거 보면 저렇게 멘트 쳐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보면 너의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인간관계 실력이 느니? 이 생각을 못하는. 결국 몸이 좋아지려면 헬스라는 바디빌딩 헬스라는 운동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고, 노래를 잘하려면 자기 발성 진단 약간의 교정도 받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성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고, 대인관계도 근본적으로 대인관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기는 병원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를 메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왜? 상담 치료로 한 인간의 대인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현재 상명학에는 상명학인이면서 정식의 정신과 닥터로 활동 중인 제자분도 2분이나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 상담의 짧은 시간으로 한 사람의 대인관계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바꿔줘? 그 꼴랑 상담하는 걸로. 그냥 그 사람의 접근 태도와 감정의 조절 테크닉 이런 거를 조언을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대인관계나 자기계발 관련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명하게 오셨을 때 이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환자적 개념을 하면 무조건 3개월 내에 탈락합니다. 저희가 첫 달치만 회비를 내면 확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최소한 석 달치를 한꺼번에 납입을 해주시고 대신 한꺼번에 내주시면 좀 할인을 금액을 해드리면서 석 달치를 받는 이유도 뭐 때문이다? 다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라든 회비 납입 시스템이라도 사용해서 석 달이라도 붙들어 보려고. 왜? 대부분 다 저렇게 얄팍한 인스턴트 개념으로 병원 가서 침 맞고 부황 뜨고 최충격파 받는 수준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 유튜브 짤방이나 쇼츠나 보고 낯설 같은 거나 보고 이상한 커뮤니티에 글이나 댓글이나 보고 그런 거 갖고 자기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고 대인관계가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다?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강의 중에 재미난 얘기도 하고 웃기게 해도 저는 연애 유튜버가 아니에요. 전 대인관계를 취미로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학자고 선생님이고 여기 교육기관의 대표입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서 꾸준히 10몇 년 동안 외길을 달려온 거예요. 물론 상담도 이 안에서 하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살아남아서 근본적인 헬스로 몸이 좋아지고 근본적인 보컬 트레이닝으로 목소리가 좋아지고 이런 것처럼 대인관계가 근본적인 실력이 붙어서 대인관계를 잘하게 되는 거고, 왜 내가 원하는 것만 난 받고, 난 그냥 허리에 침만 맞고 싶은데, 난 어깨 좁은 것만 넓어지고 싶은데 헬스는 내가 왜 해야 돼? 이러신 분들은 탈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을 탈락한다는 자체는 단지 상묘하게 나랑 안 맞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데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형 선고. 여기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확실하게 체계를 잡아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곳에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각 잡고 배워서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당신은 그냥 평생 환자의 캐릭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캐릭터다.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냐 의대생이냐 이런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환자냐 의대생이냐 하는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탈락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늘상 말씀드려서 고참들이라면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럼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성향, 개인적 문제 관련해서 상담이나 또는 처방 또는 해결 솔루션 안 하냐? 해드립니다. 심지어 당신을 위한 강의도 해드립니다. 특강도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서 잘 아셔야 된다. 현대 가장 진보한 모든 심리 치유 모델, 현대 진보한 모든 심리 치유 모델이 다 이렇게 이런 컨셉 저런 각도로 다양하게 심리를 치료하더라도 공통되게 들어있는 두 가지 모델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의 싸움을 중지하라. 두 번째, 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의미를 낮추어라.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건 담배, 금연으로 비유를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을 때 그 사람이 담배를 정말 끊게 될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 일기를 쓰든 나 오늘 담배 한 대도 안 폈다고 얘기를 하든 담배 안 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든 그게 뭐든 이 사람이 아예 담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느냐 또는 계속 꺼내느냐 그거 하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당신이 내성적인 문제든 직장 상사하고 부딪히는 부분이든 성격적으로 상처를 잘 받는 문제든 당신은 그 문제가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 관련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게 해결돼야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마치 당신의 문제가 담배라고 한다면 담배 맨날 담배 타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금연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담배 끊는 금연의 실천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체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주어지는 예비 기간이 3개월입니다. 당신이 관련해서 문제의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다가서서 뭐 때문에 여기 오셨냐, 어떤 문제의 부족이나 목표 성취의 바람이 있으시냐, 평소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느냐, 당신의 나이, 성별, 지역, 여러 가지 성향도 다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다 드릴 거지만 이건 제가 할 일이고요. 제가 할 일이고 선생이자 도움을 주는 제가 할 일이고 당신은 반대로 이 활동을 시작한 당신은 그 문제를 상명학을 공부하는 3개월 동안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상처를 자꾸 만지작거리면 덧나고 곱는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처럼 최소한 제가 당신의 담배를 끊는 금연을 리드하는 동안은 당신은 담배 이야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담배 이야기 안 하셔도 제가 알아서 니코틴 패치도 드리고 금연에 도움되는 명상도 알려드리고 식이요법도 알려드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제가 할 일이니까. 제 역할이에요. 왜? 나는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니까 담배 거려도 돼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당신은 담배 중독이 된 사람이고 당신은 금연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꺼내면 안 된대. 두 번째, 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의미를 낮추어라.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강의는 참 잘 듣고 있고 재밌고 유익한데 근데요 제 문제는 언제 얘기해 주시나요? 맡겨놓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상명학 공부도 재밌고 괜찮은데 근데 딱 저만을 위한 맞춤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운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상명학 실력이 좋아지고 대인관계 실력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제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제가 숨통도 치우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텐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 원칙을 어기는 게 돼. 또 나는 내 문제, 담배 피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중요성의 의미를 자꾸 거기다 에너지를 퍼붓는 거예요. 또 담배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여야 됩니다. 마치 내 문제가 그 3개월 동안은 없는 듯이, 별거 아닌 듯이. 그리고 스승을 믿고 선생이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늘상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물어오는데 연락을 해서 답장도 없고 물어봤는데 답도 안 해주고 신경도 안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스승이 먼저 자기한테 연락해오고 물어봐주고 걱정하고 도움도 주면 의사가 알아서 뭐 하겠지. 근데 무슨 약인가요? 이건 왜 치료하는 건가요? 이거 맞으면 며칠 있다 낫나요? 알아서 뭐 하게요? 특히 이런 심리 문제, 대인관계 관련한 심리 문제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상명하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현대 모든 진보한 의학, 심리학, 과학에 있는 모든 심리치유 모델의 공통적으로 있는 공통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상담하는 내내 맨날 오면 그 얘기. 또 오늘도 엄마랑 싸웠고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엄마가 힘든데 어떠란 말이요. 또 오늘도 엄마 얘기하는구나. 또 엄마하고 싸웠다고 얘기하는구나. 의사는 딱 그 두 가지 보는 거야. 오늘도 그 문제하고 싸우고 앉아있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다른 걸 할 수 없다. 또 그 얘기하고 있구나. 계속 또 담배 얘기하고 있구나. 이 환자는 답이 없구나. 치료 안 되겠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공통적인 원리래. 그래서 최소한 때려치든 의심을 하든 뭐 이게 상묘학을 원망을 하고 여기 있는 교전이란 스승을 욕을 하든 뭐 다 뭐 괜찮으니까 3개월 뒤에 하시래요. 3개월. 최소한 이 과정을 참가하셨으면 과정을 리드하는 사람이 충분히 누워보시겠어요? 자, 가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온도 체크해볼까요? 팔 좀 올려보세요. 그런 거 따라줘야 할 수가. 중요한 건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이건 뭐 때문인가요? 이거 위에 벗어야 되나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면 안 되나요? 이게 중요한데 전 여긴 왜 먼저 하시죠? 전 무릎이 아픈데? 그런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못이 중헌디. 아니 병원에 고치러 오셨어요? 뭐 궁금한 거 물으러 오셨어요? 하소연 하려고 오셨어요? 못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묘학 바깥에서만 뱅뱅 돌고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딱 느낌이 있거든. 아, 쎄하거든. 딱 보니까 저 선생이 재밌고 할 것 같은데 실력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만만치 않아. 거기 딱 발 담그면 3달 동안은 거의 훈련소 들어간 것 같은 거지. 물론 나를 괴롭히진 않겠지만 내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뭐 다 열애해주고 나한테 다 맞춰주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느낌이 쎄한 거지. 그래서 상묘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오래 다니는데 함부로 막 들어오진 못해. 왜냐면 촉이 있어 사람들. 저기 왠지 다니다가 느낌이 살짝 저 선생 인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게 되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의대생 요 부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제를 3달 동안 좀 내려놓고 공부에 집중하는 요게 안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수영장에 뛰어들기입니다. 이 비유도 제가 참 잘 쓰는 비유인데요. 여기 상묘하게 대인관계를 배우러 오신 걸 수영을 배우러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늘 또 그림도 딱 돼 있고 좋네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수영 있죠. 내가 수영을 잘 못해. 뭐 나뭇잎 띄우기, 생존 수영 같은 걸 배우러 왔든 뭐 자유형이나 저병처럼 멋있는 수영을 배우러 왔다. 어쨌든 상묘하게 수영을 배우러 왔어. 수영 왜 배우러 왔어?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을 못해서 수영 배우러 왔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수영을 배우겠죠. 수영을 어떻게 배우시냐? 이론도 있고요. 실기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 발달해서 물 바깥에서 스트레칭도 다 하고요. 영법에 대한 설명도 배우고 물을 어떻게 뱉고 숨을 어떻게 쉬고 팔 각도를 어떻게 하고 발장구의 리듬을 어떻게 맞추고 이런 거 이론을 합니다. 그 이론을 어디서 배워요? 매일 평일 저녁 8시 20분부터 길게 보통은 10시 30분 조금 늦으면 좀 필 받으면 11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배우시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강의로 배웁니다. 아까도 제가 이름님한테도 안내 드렸다시피 직장 생활 하시거나 기타 등등 뭐 회식이 있으실 때거나 뭐 다른 만남이나 취미 활동이 있으시든가 해서 시간대가 안 맞으시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영상 링크를 드리니까 뭐 운전하실 때든가 이동하실 때 이렇게 편하시게 들어도 되고, 조금 이동 중에 안정되게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폼은 안 나지만 일부러 유선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카톡 보이스룸이라는 음성 버전으로 제가 강의를 라이브 진행하니까 이건 뭐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음성만 나가는 거라서 뭐 러닝을 한다던가 뭐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한데도 끊김없이 들을 수 있어서 조금 그렇게 들으시라고 제가 제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시 송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셔도 되고, 시간이 안 내시면 이제 그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링크 드리면 그걸 보셔도 되고, 이렇게 평소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게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들을 수 있는 만큼, 뭐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꼼꼼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어지는 만큼, 보게 되는 만큼만이라도 그냥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면 스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도 보면 라면 끓일 때 보면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보면 물 이렇게 넣고 스프 할 때 스프 이렇게 봉지 뜯어갖고 마지막 가루까지 막 이렇게 막 탁탁탁 뭐 손까지 튀겨가면 탁탁탁 이렇게 스프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응? 아니 뭘 그렇게 쥐어 짜냐 마지막 한 톨까지 그럼 아니 원래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라면 회사에서 라면과 라면 스프를 만들 때는요 사람들의 귀차니즘이나 대충을 약간 고려를 해서 라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프 봉지 뜯어서 그냥 툭툭 한두 번 털면 뭐 1분은 안 나오고 이 안에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애초부터 양을 좀 더 많이 설계를 하니까 오히려 당신이 라면 스프 봉지 막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가루 한 개까지 나오게 하는 건 오히려 짜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박을 느끼시면서 한 회도 빠짐없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들어야지. 그리고 꼭 이상하게 그냥 전에 거 못 들었으면 그냥 냅두고 그냥 오늘 시간 나면 오늘 강의 실시간 들으러 오면 되는데 맨날 실시간 안 되고 지난 거 다 보면 실시간 들어야지 이러면서 맨날 지난 라면 스프 짜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라. 다 듣지 못하는 분들도 대충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매일 모든 강의를 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일부러든 게을러서든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든 못 든 게 있으시면 지난 방송 자꾸 찾아보지 마시고 꼭 그런 건 꼭 듣고 싶고 아쉬운 게 있었던 그런 강의만 지난 강의 링크 좀 주세요 해서 들으시고 지난 강의 못 들은 거 있으시면 그냥 쿨하게 냅두시고 그냥 오늘 하는 실시간을 들으러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수영으로 비유를 하느냐. 어쨌든 수영도 스포츠니까 과학적인 이론과 실기 모두를 배워야 되지만 아니 어쨌든 수영이라는 게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물속에 잘하든 못하든 물속에 뛰어들어서 허우적 거려야 되는데 황당하게도 상명학 공부하면서 수영 배우러 수영장에 와서 물 밖에서 수영 이론만 배우지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실기, 수영을 직접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걸 무슨 뜻이냐? 상명학이 무슨 학문이라고요? 대인관계 학문입니다.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기개발 학문이죠. 근데 대인관계가 뭐죠? 인간관계가 뭐야? 인간관계가 뭡니까?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물이야? 사람하고 어울리는 그 자체가 물이야. 근데 상명학이라는 곳은요. 상명학이라는 공부만 하는 학문 단체가 아니고요. 상명학을 공부하는 동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셨으면 대인관계에 관련한 도움이 되는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는 게 좋지만 뭘 해야 돼요? 아니 수영장에 왔으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물에 뛰어들래니까. 근데 여기는 일반은 계곡 위험해. 그쵸? 계곡물에 뛰어들면 위험하죠. 쓸려내라고 바닷물 위험해. 너무 깊어서 빠질 수도 있고 계곡물은 떠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수영장물 심지어 물 깊이가 1.5m야. 응? 그러면 여기서 빠져 죽을 일이 있어요? 없죠.
그냥 뛰어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 스트레스, 사람 어려움, 사람 피곤함, 사람 두려움, 사람 어색함 다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어떤 곤란한 부분들을 가지신 분들이 상묘학에 주로 많이 오시고, 이거 관련해서 또 자기 감정 컨트롤이라든가 자기 의지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개발적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기 분들하고 어울리는 상묘학 활동, 상묘학의 커뮤니티 활동이 좀 두려우신 건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뛰어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계곡물이 아니고요. 바닷물이 아니고요. 안전한 예? 위생검사, 수질검사, 수온검사 다 마치는 안전한, 그것도 빠져 죽을 일도 없이 1.5m로 딱 규격화된 수영장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이곳에선 첫 번째, 악플이 없습니다. 상묘학 카페 들어가서 그 어떤 글을 살펴보세요. 단 한 글에도 악플이 없습니다. 왜? 왜 없어? 여기는 아름다운 관계성을 배우는 곳이거든. 그건 마치 헬스장 갔더니 헬스장 사람들이, 헬스장 가면 밥 많이 먹고 살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왜 헬스장 가는데 밥 먹고 살이 쪄? 뭐 어느 헬스장 갔더니 여기 헬스 등록합니까? 하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다 저녁 11시인데 라면에 계란 넣어서 먹고 있고, 여기 치킨 먹고 있고, 맥주 먹고 있고, 사람들이 벤치프레스 의자에 앉아서 치킨 먹고 있고, 맥주 먹고 있고, 그런 헬스장 보셨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왜 없어? 거긴 살 빼러 가는 헬스장이잖아.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어울려서 잘 지내는 대인관계를 배우러 온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인데, 누가 누구 시기 질투하고 엿먹으라 하고 악플 달고 있겠냐고. 헬스장 문 열어서 어느 헬스장 갔더니 거기는 맨날 고기 파티, 라면 파티만 해요. 피자 파티만 해요. 그런 데가 없듯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플이 없어. 그러니 두려울 게 없겠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여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닉네임을 이름으로 부르고, 나이차 관계없이 반말을 안 합니다. 모두가 다 경어에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제자한테 제 자식뻘, 아들뻘, 딸뻘 되는 제자분들한테도 전부 다 님이라고 붙이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가벼운 정도의 경어라도 다 쓰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걸 상묘학은 아예 원래 갖고 있어요. 청어라는 전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파란 언어, 맑은 언어란 뜻으로 청어라고 해서, 상묘학은 나이가 적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어린 분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그럼 모두 없겠어요. 선배, 후배 간에도 똑같이 청어를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처럼 16년 됐고 오래됐으니까 여긴 텃세가 심하겠지? 선배가 군기 잡겠지? 후배라고 갈구겠지? 뭘 시켜 먹겠지? 없어요, 그런 거 여긴. 왜 없어? 문화 자체가 원래 그렇다고. 심지어 여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좀 거긴 좀 오픈 힘들겠지. 아니요. 여기는 모두가 차비와 밥값만 있으면 누구라도 나올 수 있게 비싼 거 안 먹습니다. 비싼 거, 좋은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먹고 나서 전부 다 항상 n분의 1 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렇죠. 여긴 오히려 선배가 후배 눈치 보죠. 어느 정도냐. 이 인간들은 스승도 n분의 1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나가서 수업을 해도 저도 다 내야 돼. 장소 대여비 아니 내가 강의하라 써 이놈아. 얘들아 너희들 뭐 착각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강의를 해주러 왔거든. 그것도 내가 오늘 무료로. 근데 야, 무료로 강의하러 왔는데 나보고 왜 장소 대여비 내라 그러니, 왜 나보고 밥값 내래. 저도 다 냅니다, 똑같이. 왜? 이게 상묘학의 공통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패거리도 없고 선후배 군기 잡는 것도 없고 누가 반말 찍찍하면서 나이 어리다고 하는 것도 없고 뭐 돈 없다고 누가 괄시하는 것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곡물이 아니다. 바닷물 아니고 수영장물이다. 수영장물. 잘 생각해 보셔라. 세상에 계곡물이나 바닷물에 뛰어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전한 수영물에 뛰어들라는데 수영장에 발을 못 담그겠다. 아니 저는 물 밖에서 이론만 배우고 싶어요. 그럼 이런 분이 평생 수영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에 이거보다 안전한 비닐하우스 같은 인간관계의 커뮤니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커뮤니티 중에 악플 달 수 없는 커뮤니티, 먼저 있는 고인물들의 텃세가 없는 커뮤니티, 나이 차이 없이 다 똑같이 대우해주는 커뮤니티. 여긴 심지어 돈 있고 직업 좋은 사람도 비싼 차 끌고 와서 앞에서 의시 못 되는 곳이에요. 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오고 비싼 차 좋은 직업 병원장인 사람도 있어도 차는 딴 데 놓고 와. 이게 외제차 끌고 가고 잘 지냈어요. 여기 청경님 잘 지냈어요. 보아님 잘 지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면 나 삼성 다니는데 이번에 보너스 탔고 연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서 그런 거 하면 되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이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나 오늘 오마카세 갔다 왔어. 대방어 먹었는데 참치회 먹었는데 죽이더라고. 그런 거 먹었어. 그게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단식원에서. 지금 단식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헬스클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식해. 저러니까 살을 못 빼지. 촌티나.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게 있어 보일지 몰라도 상명학 사람들은 이게 문화로 자리가 잡혀서 아무도 여기 와서 그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균실 같은 곳이에요. 무균실. 네, 무균실. 여기 나 명품 샀다 뭐 이런 갖고 자랑한 인간이 단 한 인간도 없어요. 네? 엄청 없어 보인다고 여기서 그거 하면. 여기 있는 스승부터 해서 모두가 그런 곳이라면 이렇게 거의 무균실에 가까운 곳에서도 커뮤니티 활동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배워서 뭐 언제 쓸 거야? 쓸 수 있어? 아니 1.5m도 아니요 해봅시다. 저기 한 1m짜리 유아용풀 거의 물에 빠져 죽긴처럼 물에 들어가니까 배꼽밖에 안 와. 이런 수영장, 무균실과 같은 수영장에도 못 뛰어들어간 당신이 어떻게 평생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방법만 배우러 왔다. 강의만 들으러 왔다. 웃기지 마. 너 수영 배우러 온 거야. 그리고 수영은 어떤 식으로 아무리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방법을 노하우를 배워도 결국 수영장 물에 뛰어들어야 돼. 근데 위생검사, 수질검사, 수온검사 심지어는 물 높이까지 조절해갖고 완벽하게 맞춰졌잖아.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서 동료들과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좀 연락도 주고받고 친하는 사람들 만들고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으면 스승을 믿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자기한테 연락하고 다가올 때 난 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도움을 못 줘서 안달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웬만한 사이비 종교보다 더 사이비스럽다. 예? 아세요? 웬만한 다단계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킹하고 웬만한 사이비 종교보다도 우리가 더 사이비스러워. 여기 보면 이름님 이번에 이름님 저기 단톡방 초대받으셔서 못 느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건 뭐지? 채팅 보신가? 이건 뭐지? 약간 사이비 교회 나갔을 때 느낌인데, 어머 오세요, 어머 오세요, 새신자님.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립 서비스가 심한데 이 멘트가 인위적인데 인위적인 게 아니야. 왜? 우린 늘 그래서 이게 사이비스러운지도 몰라. 행복하죠. 좋죠. 여긴 우린 그냥 기본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우린 이런데 워낙 외부에서 요즘 쿨병 걸려갖고 뭐 번잡스럽느니 뭐 호들갑스럽느니 뭐 이러면서 이상한 짓 하니까 오히려 여기가 사이비스럽게 느껴진 거야. 이렇게 거의 사이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좋은 관계성을 훈련받은 사람들, 이렇게 따뜻하게 손길 내미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도 내가 수영장에 못 들어가서 여기서 친한 동료, 말 몇 마디 주고받은 동료조차 없다. 이게 말이 돼? 이건 마치 너 저 신천지하고 JMS 가는데 친구 한 명도 못 만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신천지하고 JMS를 가는데 어떻게 친구를 못 만들어. 어머 형제님 어머 자매님 막 이러면서 옆에 막 들러붙을 텐데 우리가 거의 그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상처받은 마음도 좀 줄이고 조금 인간에 대해서 좀 잃은 상실감도 좀 많이 좀 메꾸고 사람이 막 그렇게까지 피곤하고 못 믿을 존재는 아니구나. 또 이렇게 따뜻한 손길 받으니까 좋네. 괜찮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 마음도 좀 치유를 해가면서 사람의 정도 좀 느끼고 사람과의 대화의 즐거움, 사람과의 어울림의 행복감 이런 것도 좀 느끼시는 게 이게 거의 50대 50. 거의 50대 50.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기를 접근하시면 이 세 가지 환자, 의대생, 문제를 석 달 동안 내려놓기, 수영장에 뛰어들기. 그러면 당신 바뀔 수 있어. 당신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개적으로 온라인 강의만 하는 메가 스터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실제로 대화하고 실제로 관계 맺고 실제로 어울리는 정을 주고받는 제자들하고만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죠? 아니 대인관계를 가르친다는 선생이 실제로 이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들과 대인관계는 안 맺고 강의만 하고 자빠져 있으면 이게 뭔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아니 대인관계를 뭘로 가르쳐?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서 똑같이 이름님도 여기 있는 스승과 동료들하고 조금 가까워져 보자. 너무 부담을 안 가게.